검찰의 시간 계산법이 오늘의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관저 안에서 버티던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반쯤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하루 단위로 본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33시간 7분이 늘어났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가 다 되어서야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에 소요된 34시간 13분 중에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결정이 난 건데요. 검찰은 7일 안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뒤에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하게 된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 즉시 항고할지 안 할지 오늘 입장이 나올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계속 남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정치권의 파장도 이어서 다루도록 하지요.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고 그 뒤에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발언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맞나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저것은 정확하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체포적부심을 할 때 법원이 판단을 내린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때 수사권이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그 영장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적부심을 했을 때도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결정문에 저 내용이 들어간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결정이 3급심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법원에서 낸 판단을 법원이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 이 내용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공수처가 내란죄까지 확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까지 확대해서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분이 다 동의하는 팩트체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보태주실 분 있나요?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책보첩부심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지법, 두 번째는 서부지법 아니겠습니까? 양 법원에서 공수처가 인지했을 경우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오늘 법원 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인지를 했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검찰이 제대로 설명해 나간다 그러면 이 의무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 원래 공수처법에는 이제 그 공수처의 그 관할 범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직권남용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법문에는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야 공수처의 관할인데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란죄 인지를 나중에 해야지 된다라고 아주 굉장히 기계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지라는 것은 범죄를 봤을 때 수사기관의 인지는 동시에 인지하거든요. 네. 어떤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직권남용죄가 되면서 내란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어떤 인지의 실제를 전혀 무시하고 그 문헌 있는 그대로 먼저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란죄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계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거와 거의 비슷한 조항이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검사의 그 수사 범위에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나머지로는 부패 경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 이 조항을 가지고 검찰이 직접 인지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내란죄의 사람들을 구속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재판부의 논리라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구속하고 기소한 모든 재판들이 다 불법적인 구속이 되고 불법적인 이렇게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예, 검찰에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죄까지 확대해서 수사를 해서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법원의 이런 해석대로라면 물론 공수처법과는 별개이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검찰이 그 직권남용을 먼저 인지하고 예. 내란죄를 나중에 인지했다면 이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그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시에 인지를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라는 논리입니다. 예. 그러면 인지를 좀 늦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부의 그 결정 설명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부의 이 설명 내용에도 뭔가 허점이 있다라고 예. 판단하시는 제가 거네요? 조금 부연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 재판부 설명 자료에 의하면요.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이 부분은요.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걸 그냥 실어놓은 것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례가 없다. 그러니 명확한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다. 요 정도 수준인 거지 그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자세히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뭐 내란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예, 예. 설명 자료가 앞에는 피고인의 변호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첫 번째 가항으로 나열했고요. 그 아래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 아래 이제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렇게 허점이 있다, 법원의 판단에 허점이 있다라고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는 게 맞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서 그 이유를 가항, 나항으로 나눠놨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재항고를 해야 된다라고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과 한몸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 대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선이라든지 앞으로 그 이후에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지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장 시위에 나가서 같이 한몸이 돼서 뭐 단상에 올라서 강경 발언을 한다든지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구속이 취소까지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내란죄 혐의라든지 아니면 계엄 사태에 관한 책임까지도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강경 지지층에게 지금 끌려가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론 분열이 또한 국론 분열도 걱정되지만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났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도를 가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헌재 판결이나 아니면 또 가능한 조기 대선에 임할 때도 저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냈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지는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발언인데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에도 광장의 집회들이 열릴 텐데 아마 오늘 법원의 이 결정 내용을 여러 확대 해석해서 구호로 삼아서 외치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제 오늘 방송의 취지 중에 하나로 팩트체크 혹은 법률적인 정확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하느냐 절차의 일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또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령관들의 증언을 통해서 체포조를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또 노상원 씨의 여러 가지 물증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전부터 상당한 준비를 해왔었고 또 장기 집권까지도 획책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일부 미진한 면이 혹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형법상의 내란적 구성 요소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헌재 평의를 다시 하라 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네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려는 저는 선정과 선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계속 계엄령이 계몽령이다. 그리고 마치 반국가 세력, 친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부분들 또한 부정선거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도되면서 아마 집회도 참석을 하고 더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이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쿠데타가 발 디딜 수 없게끔 하는 장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죠. 법원의 오늘 결정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 하나. 다만 법원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거나 확대 재해석해서 반대 집회에서 광장의 구호로 악용될 소지는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소지는 있고, 다만 광장의 그런 주장들은 헌재의 심판 과정에 혹은 결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또 없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헌재 심판과는 별개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차기 대선 주자들의 입장들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볼까요? 검찰의 공소 취소 즉각하라.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 책임자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까지도 취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도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짚는 내용은 공소 사실이라든가 혹은 탄핵 심판과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했고요.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라고 수사기관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심신 많이 지치셨을 듯하다. 건강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하시길 바란다. 법원이 절차상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 눈에 띄는 건 공수처 폐지네요. 공수처의 책임론을 넘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인사들도 앞서 이재명 대표는 들어봤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는데,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이다. 이건 법원의 판단에 대한 유감이고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 범죄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법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공수처와 또 검찰 두 수사기관의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했고, 기관의 책임론도 거론을 지금 개혁신당에서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지금 나온 메시지들은 철저하게 당내 경선용 메시지다.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 보니까 예. 역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구나. 점점 당원들의 구성과 의원들의 위치도 중도를 포기하고 극우로 가고 있는,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당내 궁색한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답답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어진 중도를 책임지고 보수마저도 껴안을 수 있는 더 넓은 민주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은 아니죠? 전체 의견은 아닐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권 주자 후보군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과하려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요.
본선을 생각한다면 아까 김비영 의원님 말씀대로 중도를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일단 통과해야 본선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공식적인 메시지로 나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렇게 중도 내지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대선 후보들은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 폐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당론과 상관없이 전 개인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무능함은 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2021년, 20년, 21년 시작이 되고 20년에 발의가 되고 21년에 통과되기 전에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수처에 관련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발효가 됐고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게 공수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보수 정당 내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개편,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수처 폐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경선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공수처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폐지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공수처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낸 누더기예요. 지금 오늘 이 사안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수사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또 기소의 권한도 일부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는 공수처가 했는데 기소는 검찰이 하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럼 내가 다시 수사할게 라고 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판사, 검사, 그리고 일부 고위 경찰 이렇게밖에는 기소를 못해요. 그럼 완전히 반쪽짜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이 반쪽짜리 공수처가 이런 중대한 상황을 맞다 보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대로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든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결국 국회의 몫이 되겠네요. 네. 앞서 민현주 의원은 판례로도 좀 남겨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국회에서 좀 공수처와 관련된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의 그 신분을 검사나 검찰 직원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걸 확대를 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할 일이지 이 공수처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 예. 물론 공수처가 무능합니다. 무능한데 그 무능에는 원인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분도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 불일치해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무능함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쳐서 나가야 될 일입니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지로 인한 그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검찰의 기소 독점지 일부를 끊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일이지 이게 구속 취소도 어떻게 보면은 검찰 책임이지 공수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마치 이거를 공수처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또 그것을 또 공수처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게 너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입니다. 예, 대통령실 입장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이 내용도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 일단 윗문장하고 조속한 직무 복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직무 복귀를 하려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탄핵 심판과 관련된 오늘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탄핵 기각을 기대한다 정도로 우리가 뭐 선회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법원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불명확하다.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취지로 밝혔다는 점, 즉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입장 발표는 대통령실의 주장일 뿐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 국면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위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죄는 군사반란죄의 교사범입니다.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고 대통령은 그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일에 다음 주에 탄핵 심판이 돼가지고 대통령 직위에서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 군사반란죄를 기소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라도 만일에 탄핵이 되면 이제라도 군사반란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반란죄와 관련해서. 군사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군형법에 검찰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검찰에서 하면 됩니까? 그거는 좀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검찰에서 할지 일반 예. 검찰에서 할지는. 그런데 이제 피의자라면 군인 신분이어야 할 텐데 교사범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나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탄핵 심판 이후에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더라도 군인 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구속 취소 사유가 적정하냐 아니냐 구속 취소 결정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이제라도 다음 주에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군사 반란죄를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에 기해서 별도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예.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구속 취소 결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심리해 왔던 것을 빨리 평의도 계속 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종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빨리 행사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과 이런 무질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첩경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좀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은 위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헌법재판소가 말했던 5개의 쟁점 모두 다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의 경우는 위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헌재는 이 점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이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인용을 결정하셔서 나라의 혼란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장시간 동안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오늘 나눴던 얘기들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취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서 법원, 검찰, 공수처 내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계세요. 어느 기관이든 책임은 조금씩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구속 취소,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오늘의 판단이었지 내란 혐의의 본래 재판, 즉 본안과는 별개이다라는 점도 한번 더 짚어드리고요. 또 오늘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점을 짚어드리고 법률 용어가 오늘 많이 나와서 제가 방송하면서 좀 많이 버벅된 것 같습니다. 어렵죠. 예,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